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고 써있네요. 하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죠? 음, 달아요. 맛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설탕도 없고, 당류도 없다는데. 도대체 이 단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혹시 설탕 대신 화학성분 같은 걸 넣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제로가 식품 시장의 큰 흐름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로 식품을 둘러싼 이야기는 늘 두 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13년째 초콜릿을 만들고 있는 쇼콜라티에죠. 그리고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설탕이 없는데 왜 단맛이 나는지, 그 단맛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로 음료와 제로 과자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제품은 설탕을 뺀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탕이 0g인데 제로 과자는 왜 단맛이 나는 걸까? 단맛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설탕이 하던 단맛의 역할을 다른 감미 원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고감미의 감미료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맛과 함께 부피와 식감을 채워주는 당 알코올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룰로스처럼 설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감미 원료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라는 표시는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로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식품이다라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장지 앞면에 써있는 이 제로, 크게 적힌 이 제로라는 글자가 아니고 무엇이 제로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가당? 무설탕? 칼로리 제로? 뭐가 제로일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단맛을 내는지 성분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가족들이 먹으려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정 질환을 겪는 분들이 음식을 가려 먹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제품 앞면에 제로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설탕도 없고 당류도 없으니까 열량도 거의 없는 제품이겠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탕 무첨가, 무가당, 그다음에 당류가 제로, 무설탕, 칼로리 제로, 이 세 가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먼저 설탕 무첨가, 즉 무가당은요, 제품을 만들 때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설탕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제품에 당류가 전혀 없다는 뜻은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나 과일처럼 원재료 자체에 당류가 들어있다면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요, 완성된 제품에는 당류가 들어있겠죠. 반대로 당류 제로, 즉 무설탕은 표시 기준에 따라서 100g 또는 100ml당 0.5g 이하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거나 당류 0g으로 표시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류가 0g이라고 해서 탄수화물까지 0g인 것은 아니죠. 요건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실 건데요. 당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큰 개념의 그 일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에요. 즉, 당류가 없다고 해서 이 큰 탄수화물이 낮아졌다,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로 과자에도 밀가루나 전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과자를 만들 때는 버터나 식물성 유지 같은 지방도 사용돼요. 따라서 당류가 0g이어도요, 지방과 열량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칼로리 제로는 설탕 무첨가, 당류 제로와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음료처럼 대부분이 이제 물로 이루어진 제품은 설탕을 다른 감미료로 바꾸게 되면 열량도 매우 낮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자는 밀가루, 전분, 지방 등의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당류를 줄였다고 해서 열량까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과자를 볼 때는 앞면에 크게 써져 있는 그 제로, 요것만 보지 마시고 제로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또는 무엇이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롯데에서 나온 거죠. 설탕 안 들어갔죠. 당류 제로, 슈거프리. 여기 뒤에 보시면 당류는 0g이에요. 이건 무설탕 제품이죠. 대신 탄수화물은 100g당 60g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다면 설탕이 빠진 자리는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제로 제품에 사용되는 감미 원료는 제품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고감미도의 감미료입니다. 성분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으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사카린 나트륨, 스테비올 배당체,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이름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주 보시다가 보면 눈에 조금씩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류만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돼요. 이 원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을 빼고 거기에 감미료 한 숟가락을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설탕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설탕과 같은 양을 넣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아주 적은 양만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 단맛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미료는 특히 그 제로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죠. 물은 그대로 두고요. 적은 양의 그 감미료로 단맛을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품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이 한 가지 감미료만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런 감미료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로는 단맛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를 넣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미료마다 단맛이 시작되는 시점과 사라지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감미료는 먹자마자 단맛이 팍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감미료는 단맛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감미료를 함께 사용을 해서 한 원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원료가 보완하도록 만들기도 한 거죠. 단맛을 무조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탕과 조금이라도 더 비슷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감미료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단맛은 만들 수 있지만 설탕이 차지하던 그 부피까지는 채워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료에서는 물이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로 과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조금 달라요. 설탕이 들어가던 자리를 비워두게 되면 제품의 모양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종류는요, 단맛을 내면서 설탕이 차지하는 그 부피까지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당 알코올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말티톨, 자일리톨, 솔비톨, 이소말트 같은 원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평소 성분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 알코올, 과자에 술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 알코올에서 얘기하는 그 알코올은 원료의 화학적 구조 때문에 당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술이 들어있거나 뭐 먹으면 취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 알코올은요, 단맛만 내는 것이 아니고 설탕이 그 차지하던 부피와 식감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쿠키에 들어갔던 설탕을 빼고 아주 적은 양의 수크랄로스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단맛은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설탕이 차지하고 있던 그 무게와 부피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반죽의 양도 달라지고 구웠을 때의 모양과 식감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당 알코올처럼 설탕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피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제로 과자에 사용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당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을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개인에 따라 배가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제품에 과량 섭취와 관련된 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라고 하면 제로라는 이유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부터 먹어보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종류는요, 최근에 여러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알룰로스입니다. 천연 대체당이죠. 단맛이 설탕의 70% 정도 돼요. 설탕보다 단맛은 약한데 설탕과 조금 더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 소스,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콜릿 등 여러 식품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맛이 설탕보다 약하다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적은 양만 넣는 그 고감미도 감미료와는 달리 제품의 맛과 질감을 고려해서 전체 배합을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저 역시 무설탕 다크초콜릿을 만들 때 알룰로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감미 원료 가운데 왜 알룰로스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감미 원료를 선택할 때 단순히 얼마나 달게 만들 수 있는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처음 단맛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또 단맛이 사라졌을 때 그 입안에 어떤 느낌이 남는지, 카카오의 그 쌉소름한 맛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원재료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합한지를 함께 본 거죠. 제가 만들고 싶은 무설탕 다크초콜릿에서는 알룰로스가 제가 원하는 단맛의 방향과 그 카카오의 맛, 그다음에 초콜릿의 질감을 만드는데 잘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알룰로스가 모든 감미료보다 무조건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품마다 필요한 단맛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자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그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원료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로 과자, 제로 식품, 여하튼 제로가 들어가는 제품의 단맛은 한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도 있고요. 또 단맛과 부피를 함께 채워주는 당 알코올도 있고요. 설탕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알룰로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린 여전히 의심스럽죠. 그래서 감미료는 몸에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 그런데 저는 이 질문부터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감미료는 한 가지 원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가 또 다르고 에리스리톨이나 말티톨이 또 다르고 알룰로스 역시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미료를 한데 묶어서 무조건 좋다거나 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너무 단순한 논리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물어야 할 그 질문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감미료가 들어있는가? 그 감미료가 어떤 식품에 사용됐는가? 나는 그 제품을 한 번에 얼마나 먹는가?
그리고 기존에 먹던 어떤 제품을 이 제로 제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던 사람이 그중 일부를 제로 음료로 바꾼다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로라는 글자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반대로 감미료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로 제품을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로냐 아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였고 무엇을 대신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먹는지를 함께 보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로라고 써 있는 것은요, 건강을 보증한다는 인증서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이 수많은 제로 제품 가운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포장지에서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이 제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품 앞면에 제로라고 크게 적혀 있잖아요.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인지, 당류가 제로라는 뜻인지, 열량, 즉 칼로리가 제로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즉 이건 당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설탕 제품입니다. 제로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앞뒤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를 보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단맛을 내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제품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면 말티톨도 들어가고요, 솔리톨도 들어가고요, 에리스리톨도 들어가고요, 수프랄로스도 들어가고요, 아세틀팜 칼륨도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들어가죠. 한 가지의 감미료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품처럼 다양한 그 감미료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맛과 뒷맛을 조절하기 위한 어떤 설계인 거죠. 이거 정확한 이름까지 다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류의 그 원료로 단맛을 만들었는지만 구분을 해도 제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 정보가 어떤 양을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한 봉지당, 이게 총 12개의 봉지로 들어가 있는데 한 봉지당 구분이 되어 있고 100g당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양 정보가 100g을 기준으로 적혀 있다고 칠게요. 그 한 봉지에 200g이라고 만약 그렇다면 한 봉지를 모두 먹었을 때의 섭취량은 표수의 기준의 2배를 먹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제로라고 글씨가 써져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제로니까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평소보다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로 과자를 포함한 제로라고 써있는 제품들의 단맛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참 넘쳐나는 시대에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 원리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동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몫이에요.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제로라는 단어에 맹목적으로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건강과 행복 그리고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